소대 회식용 삼겹살 10인분을 혼자 다 처먹은 후임한테 작업당할 뻔한 썰. 바르셀로나 칠색조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떻게 소대 회식용 삼겹살 10인분을 혼자 다 먹어? 괜히 유튜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보고요. 코로나 시국에 해외에서 2년째 요식업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아이고 건강 괜찮으세요? 다들 난리던데. 외로운 타지 생활하면서 썰랑썰레 들으며 작업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듣기만 하다가 저도 군대 썰이 하나 있어서 풀어볼까 하고 이렇게 글을 써봐요. 저는 공군에서 급양 특기로 땡비행단 장교식당에서 2년간 근무했죠. 저희 장교식당은 특수하게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직감실에서 선우임이 뒤섞여서 10명이서 생활했는데 관리관님이 상사였고 관리관님이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식당 시스템을 잘하는 선임 병사들이 식당을 꾸려나가는 병사 중심의 근무 공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군기 잡는 문화 같은 거 없었고요. 저 후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후임들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 하실까봐요. 하하. 워낙 잦은 회식 때문에 밤 늦게까지 근무할 때가 많아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 간부식당에서 저거 하니까 간부식당에서 저 회식하니까 저희 비행단 내 급양병이 총 40명쯤 되는데 그 중에 10명이 장교식당으로 30명은 병사식당으로 배치받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여기서 재밌는 게 훈련소에서 급양특기 신병들이 부대에 올 때마다 서로 신병들을 자기 식당으로 데리고 가려고 항상 으르렁거렸습니다. 작업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손이 줄어서 비교적 몸이 편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 한 번 예외인 경우가 있었으니 그날은 제 아들 기수 신병들이 부대에 오는 날이라 부랴부랴 근무를 마치고 신병을 쟁취하기 위해 급양중대 행정실로 향했죠. 근데 그날따라 마주하는 병사식당 선임들이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야 임원 기수 한 명 왔는데 너희가 데려가라 양보한다 하더라고요. 한 명이라면 더더욱 우리 내줄 리가 없는 이 양반들이 웬일이지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중대본부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전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찢어진 눈, 안경, 육중한 체구, 새로 보급받은 거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목이 늘어난 전투복 속 티셔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뭔가 쎄한 이 아우라는 어쩔 수가 없었죠. 무엇보다 근무지 배치 전에 일반적으로 긴장한 채 대기하는 여타 다른 신병들과는 달리 혼자 행정병 선임의 만화책을 보며 피식피식거리던 그 모습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녀석은 근무에 투입되어서도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죠. 저희 식당은 장교식당과 간부식당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단장님 이하 모든 부대 내 장교분들과 부사관분들, 군무원분들이 식사하는 나름 큰 규모의 식당이었습니다. 그만큼 맛과 위생을 철저히 유지하는 식당이었죠. 거기서 배운 위생관념이 지금 요식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 녀석은 위생과는 거리가 먼 녀석이었습니다. 그 녀석이 관리하는 식기들은 항상 고춧가루가 남아있어. 선임들이 매번 확인을 해야만 뺄 수가 있었으며 그 녀석이 오기 전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곰팡이들과 파리들이 그 녀석 구역에 즐비하기 시작했죠. 또 행동은 어찌나 느린지. 식당에서 일을 해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주방은 전쟁터입니다. 게다가 고객이 단장님 이하 장교분들이면 말다 했죠. 결국 똑같은 일을 수개월 해도 업무의 능률이 오르지 않아 식당 사람들이 모두 그 녀석을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면 버려야지. 이러면 다른 부대로 전출을 보내든가 해야지. 임무가 안 맞는 거잖아. 근무의 생활에서도 그 녀석은 남달랐습니다. 점호 후 야심한 밤에 직감실을 빠져나와 식당으로 몰래 이동한 뒤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TV를 켜서 야한 영화를 보다가 걸리는가 하면 PMP에 각종 일본 애니메이션과 일본 드라마를 다운받아와서 근무 시간에 보는 일도 허다했죠. 본 사건은 무슨 경찰청 사람들이야. 본 사건은 제가 병장 4호봉 때쯤 일어난 일입니다. 위로 한 명 있던 선임은 말출을 나가고 제가 왕고 노릇을 하던 무렵 단장님과 전대장님 대령 6분이 땡시에 시장님과 만찬을 갖는 큰 행사를 갖고 있어서 밤 10시가 돼서야 만찬이 끝났는데 평소 저희를 예쁘게 봐주시던 단장님과 부관들은 항상 고생이 많다. 근데 오늘은 진짜 고생했다. 내일 다 같이 회식해라 라고 하시면서 한돈 2.5kg을 주셨죠. 와, 보통 200g이 1인분이라고 하니 12인분 정도 되는 꽤 많은 양이었습니다. 병사 식당에 납품되는 냉동고기가 아니라 싱싱한 생삼겹이라 저희는 모두 흥분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다음날 회식을 기대하고 잠이 들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게 평화로울 것 같던 다음날 회식 직전 후임 한 명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기 땡병장님 삼겹살이 없습니다. 이 뭔 뜬금없는 소린가 하고 냉장고 열어보니까 그 많던 고기 중에 4줄 정도만 남겨져 있고 다 사라져버린 거였죠.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부여잡고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식당 사무실에 식당 인원 전원을 호출했습니다. 8명의 후임들이 모두 어이없어서 불같이 화를 내는 후임들도 있었지만 우리의 그 녀석은 혼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럼 그 녀석의 상태를 발견하고 전 대놓고 물었습니다. 야 땡땡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삼겹살 먹었니? 들려오는 대답은 모두를 경악해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너무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뒤졌는데 도저히 못 참고 좀 구워 먹었습니다. 평소에 후임들에게 나름 잘해왔다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그때만큼은 왕고로서, 아니 삼겹살을 너무나도 기대했던 한 사람으로서 허락 없이 그 많은 삼겹살을 해치운 그 녀석을 가만히 둘 수 없었죠. 아니 상식적으로 다 같이 회식하기로 한 삼겹살을 새벽에 일어나서 몰래 구워 먹는 게 말이 되냐? 너 먹는 것도 조절이 안 되냐? 거의 군생활 중 처음으로 머리끝까지 화가 났던 저였지만 이 녀석 몸에 손을 대면 내 인생이 꼬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에 꾹 참고 최대한 참으며 그 녀석을 혼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녀석을 혼내던 저는 순간 현타가 와서 후임들을 해산시켰죠. 결국 그날 저희는 남은 4줄의 삼겹살을 넣은 라면으로 회식을 때웠습니다. 아이고. 다음날 모든 것을 잊기로 하고 다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자라고 한 저를 찾은 건 굳은 표정의 관리관님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투복 갈아입고 중대장실로 가야겠다. 아니 무슨 일이지? 하면서 어안이 벙벙하던 저는 중대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경위서라고 써져 있는 종이 한 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대장님은 제게 싸늘한 표정을 지으시며 너 그동안 땡일병에게 폭언, 폭행 가한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작성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녀석 어제 삼겹살 먹은 걸로 꾸중을 듣자 자존심이 상했던지 저를 폭언 폭행으로 국방부 헬프콜로 신고한 거였죠. 저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중대장님께 드렸지만 어제 자기는 복부를 수차례 가격당했으며 그동안 제가 수개월 동안 폭언 폭행을 일삼았다는 그 녀석의 증언에 비하면 빠진 내용이 너무나도 많다며 저를 몰아붙이셨습니다. 아니 그동안 단 한 번도 후임들에게 손찌검한 적이 없었는데 순간 지난 군생활에 회의감이 들면서 빨리 내 결백을 증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죠. 저는 결백했기에 절대 몸에 손댄 적 없고 근무정에 지적한 적은 있어도 인격모독을 동반한 폭언은 한 적이 없다. 전 나름대로 계속 호소했지만 그 녀석은 계속해서 거짓으로 추가 진술을 하며 있지도 않은 저의 행실에 대해 고하기 시작했고 부모욕을 했습니다. 일부러 상처가 안 남게 복부와 허벅지를 쳤습니다. 잠을 안 재웠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며칠째 서로 의견 대립하니 주임원사님이 저를 불러서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야 땡땡아, 땡일병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사회에서도 그 시도를 3번이나 했던 녀석이래. 너 때문에 지금 충동을 억제하기 힘들다면서 밖에 변호사까지 고용한다고 난리를 피운다. 깔끔하게 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일 쉽게 해결하자. 참, 어이가 없네. 그럼 여기서 내가 미칠 것 같아서 내가 죽고 싶다 그러면은 내 편이 봐줄 거야? 하여튼 간부라는 새끼들이 이거는 제정신인가 싶네. 그 녀석은 알고 보니 사회에서도 이상한 짓을 3번이나 했었으며 현재도 저로 인해 트라우마로 눈앞에서 저를 안 보이게 해달라며 완전히 궁지로 몰아나왔죠. 당시 공군에서는 이런 사건이 한두 차례 이슈가 있던 시기라서 이 단어만 보면 모두가 치를 떠는 분위기였지만 아무리 제가 억울하다고 해도 그 녀석의 진술 위주로 사건이 처리되는 분위기로 계속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비행단 내 군 법무실까지 넘어가게 되었고 며칠 동안 하루 종일 경위서를 쓰고 또 쓰고 조사받고 또 반복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탈모까지 오게 되었죠. 이 반복되는 과정 중에 진술 내용 중 그동안 다른 내용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저는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처리된다고 들어서 정신줄을 꽉 붙잡고 하루 종일 조사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조사받고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녀석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는데 저를 보고 피식하면서 한쪽 입꼬리를 올려 비웃는 그 녀석을 보고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 녀석의 환한 미소를 보자 저는 병장 때까지 숨겨뒀던 비장의 카드를 쓰기로 마음먹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불땡 친구분은 공군 장교분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승승장구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공군 투스타 자리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육군과는 달리 공군에서는 별다른 게 비교적 적어서 공군 투스타 하면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는 자리였죠. 좋은 일도 아니고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저 혼자 해결하려고 버티다가 도저히 실마리가 안 보이고 머리털까지 소실하자 저는 아버지 친구분에게 도움을 요청드렸고 그 효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밖에서 변호사 자문까지 구해서 저를 작업치려 했던 그 녀석의 정성에 중대장님과 주임원사님은 제가 그동안 아무리 호소를 해도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전화 이후로는 180도 상황이 반전되었죠. 있는 그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양쪽 다 억울한 일 없게 해라. 나는 이성장군님의 전화 한 통 이후 드디어 제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고 항상 커피나 녹차와 함께 대화하는 분위기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식당 후임들과 관리관 그리고 조리 주무관님들 평소 그 녀석의 근무 태도에 대한 진술과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진술이 더해지자 증거 불충분으로 일이 좋게 마무리되었죠. 삼겹살 사건 당시 그 녀석이 혼낼 때 욕설이 들어간 사실만 인정되어 근신 3일 처분받았습니다. 이 점은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녀석은 장교식당에서 쫓겨나 병사식동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무고로 선임을 작업치려 했던 사람으로 찍혀버려서 다들 그 녀석을 기피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덕분에 군생활 내내 선임이고 간부가 할 거 없이 그 녀석을 방치하게 되었고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다가 전역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이용해서 군생활 펴보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다들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해라라면서 위로해줬지만 수의관의 조사 과정에서 받은 트라우마는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만약 제가 비장의
카드가 없었으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합니다. 사회에서 마주치면 진짜 박살을 내버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남게 되었네요. 쓰다 보니 너무 길어졌는데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바르셀로나 칠색조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였습니다. 시스템에 녹아들지 못하고 이렇게 겉돌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처음부터 시스템에 녹아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컨대 반드시 사회에서 개 패급됩니다. 반드시. 제가 봐온 바 패급으로 군대 생활 찍혔던 애들은 전역하고 나서도 다 패급이에요. 진짜 삶 자체가 패급. 진짜 그나마 떵떵거리면서 SNS에 자랑질하고 다니는 그런 패급 부임들 보면 집에 원래 돈이 많았던 놈들이, 그거 제외하고는 전부 개패급. 여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공익으로 안 빠지고 그것도 공군으로 입대를 해서 저렇게 끝까지 전역할 때까지 만기 전역을 했는지 군대 시스템이 좀 허술하다고 느끼네. 이럴 때마다 저런 사람들은 바로 정신감정에서 바로 그 면제 때리거나 아니면은 그에 맞는 공익 처분을 했어야지. 정신검사 필수로 해야 돼요. 군대 같은 경우에는 장비나 무기나 이런 것들이 다 인명을 살상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로 즐비해 있는 곳이고, 웬만하면 손에 닿는 건 다 쇠로 돼 있는 곳인데 부대 수십 수백 수천 명이 근무하는 곳에 한 명의 미꾸라지가 들어와서 흙탕물 만들면서 분위기 조장하면은 다른 사람들 생활하기도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은 뭐 좋아서 거기 있고 웃으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사나? 먹먹하게 웃으면서 거짓 웃음 지으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지. 다들 본인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가 힘듭니다. 태급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 넌 안 힘든 거야. 너가 세상에서 제일 편해. 진짜 국방 헬프코어 같은 건 진짜 나 맞거나 아니면은 진짜 나 괴롭히거나 그런 데 사용하십시오. 뭐야 이게. 그리고 간부님들도 솔직히 우리나라 법 규정이, 우리나라 법 자체가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간부님들보다 훨씬 많이 공부하시고 장교님들보다 훨씬 많이 공부하고 훨씬 많이 노력한 사람들이 따르는 그 법, 맨날 입에 물고 사는 법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우선 깔고 들어가는데 왜 본인들은 애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뭐 그래. 무슨 뭐 쌍팔년도 뭐 형사님이세요? 어이가 없네. 그 패급 하나 지금 보면은 하나 그냥 무고죄로 갔다가 애 하나 씌워가지고 만약에 그때 진짜 저렇게 해서 뭐 영창 갔다 오거나 뭐 짝대기 거봐 그냥 줄 가봐봐. 얘는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그래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지. 이성 장군님의 전화에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처음부터 생각하고서 뒤집어 씌우거나 아니면은 빨리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본인들한테는 수십 년 동안 생활한 군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일을 처음 당한 병사는 20대 초반에 이제 사회생활도 못해본 군대에서 사회생활을 접하고 있는 새내기라는 걸 좀 알아보시고 너무 자신들만 알고 있는 그 시스템 내에서 이용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모가지 날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썰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미스테리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 다 모여라 개펜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여러 패급들과 싸우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생이 많습니다.